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 등기부 등본을 알아야지 권리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가치 분석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집합 건물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것들 우리는 집합 건물이라 하는데요. 이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시고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이 등기부 등본의 기본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볼 줄 모르겠다, 답을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꼭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 사기 당하게 돼요. 저는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라. 이 제자분들 중에 상담 사례가요, 이 부모님 말씀을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도 믿지 마라. 우리의 부모님의 인격이나 이런 걸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아는 지식을 믿지 마라. 결국 말 듣고 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이 원망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믿지 말고 반드시 공부를 꼭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인데요. 오피스텔입니다. 이 제자분 중에 모기업의 이사님이신데요. 자제분이 서울에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전세 4천만 원에 계약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 등본을 보내달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의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표제부 1동 건물에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제부에서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 얼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한 내용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꼭 공부를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해요. 왜? 기본을 모르면 결국 언젠가는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지만 실패하지 않고 무던하게 꾸준하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성공 투자 이렇게 하다가 한 번에 가는 그런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돈 벌어서 다 투자하고 또 전액을 투자하고 전액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한 번 잘못되게 되면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끌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왜?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는 보통 합정이자 해가지고 3% 전후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변동 이율로 바뀌게 되면서 5% 넘게 됩니다. 이 또 분할 상황까지 해가지고 원금까지 갖게 돼가지고 지금 경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시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성공 투자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교재는 맥 잡는 실전 경매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지는 항상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 경매과정과 그리고 실전생활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어포럼 강사 및 한의대 개민교수를 하고 있는 석연 김동수 박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기본을 든든히 하자.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 보지 마시고요. 답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등기부 등본은요, 집합 건물이 있고 일반 건축물이 있는데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원룸, 통상가, 공장, 토지 건물이 별도로 등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분양상가, 아파트형 공장과 같이 한 호당
구분 소유로 해가지고 개별 소유권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 부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집합 건물, 아파트를 등기부 등본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코끼리를 설명할 때, 이 코끼리를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꼬리부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코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 보여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알기 쉬우냐? 아니면 전체로 먼저 보여주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리 보여주고 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를 보여주는 것이 나을 것이냐, 이해하기는 오른쪽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호기심을 유발한다 그러면 좌측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호기심 유발할 필요가 뭐 등기부 등본 하는데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먼저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히 알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1호의 아파트를 있지 않습니까? 이 일반 등기부 등본 나타낼 때 먼저 이 전체를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보면 표제부 1동 건물에 표시해가지고 전체를 먼저 이렇게 표시해요. 1층부터 해서 몇 층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지권 목적인 토지에 표시해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지분 하는데 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먼저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 전체 토지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등 건물의 표제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전유 부분, 자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권, 내 대지권 비율이 몇 프로냐, 이 대지권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관계에서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얼구, 이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요, 표제부 1등 건물에 표시 있고, 그 다음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고, 표제부 2에서 전유 부분에 표시 있고, 대지권 표시가 있고, 갑구, 얼구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강의를 하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이런 강의를 합니까? 뭐 과정 기본인데요. 그런데 앞에 그 등기부 등본을 이것을 아는데 왜 분석을 못하냐 말입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의 기본을 알아야지만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 등기부 등본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등기사항 정보시면서 해서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구에서 이렇게 수미치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유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등 건물에 표시해서 표지번호가 있습니다. 표시번호와 접수, 그래서 소유 지번이 있고 건물 내역에서 1층부터 해서 5층까지 있고요. 등기원인및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5층짜리인데 이 221-1과 221-3 대지에 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토지 위에 이 건물이 서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 등기부 등본을 보고 상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서 자, 5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이 토지 이 두 필지에 서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제부 2 전유 부분의 건물에 표시해가지고 자, 접수 날짜가 있고 3층 201호의 전유 부분이고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죠. 78.34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용 면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면적이 세 가지가 있죠. 전용 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이 있고 분양 공급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력적으로 우리 경매에 표시하는 것은 전용 면적을 표시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분양 면적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가 전용 면적으로 해서 분양 면적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상 1.3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상가는 1.5를 곱하시면 돼요. 상가는 주차장이 좀 많기 때문에 공용 면적이 좀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대지권의 표시, 이 대지권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몇 번에 몇 해가지고 대지권의 비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지권 비율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대지권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 곱하기 이렇게 전용 면적 전체
분의 각호 전용 면적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 대지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지권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 이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건물 평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지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토지 면적이 커야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된다. 그리고 왜 대지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층이 돼야지만 전체 전용 면적이 적지요. 그래서 대지권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더라도 이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잘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221-1과 221-3번지 두 필지에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권이 이렇게 비율로 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지권까지 반드시 꼭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체크를 자 하시고요. 그리고 별도 등기 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권이 없어요. 대지권이 없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토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 토지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지분이 없어. 그럼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 없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입주권도 안 나오고 그리고 매각도 토지가 없으니까 매각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대지권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라 말씀을 잘 드립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의 구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강의를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갑구의 등기가 있고 을구의 등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 해서 이렇게 등기가 되고요. 그리고 을구 소유권 이외에 건저당이나 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이 다 을구의 등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물건과 채권을 구분해서 이렇게 강의했으니까 물건법 해가지고 센 경매 물건법 하면 나옵니다. 반드시 물건하고 채권의 구분을 지으면서 이 등기부 등본의 내용까지 연결시켜서 꼭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등기부 등본을 보시니까 자, 구분이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1동 건물의 표시가 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 갈로에 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요. 그리고 표제부 전유 부분에 표시해 가지고 여기에 뭐 대지권 비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막 상상을 해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아바타 영화에 보면 산이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산이 떠다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감독이 중국의 장각에 가가지고 가니까 이 구름이 쫙 끼니까 결국 위에 산 봉우리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산이 둥둥 떠다닌다 상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산이 바닥에 있어요. 땅에 붙어 있습니다. 땅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토지 등기가 있습니다. 근데 토지 등기가 있지만 결국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내부 세부적인 이분들을 만나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무슨 관계가? 왜? 건물 지을 때는 이 토지 주주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대지권 할 때는 토지 주주들이 동의를 안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토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토지 위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토지 소유자들이 이 건물 소유자한테 뭐 하겠습니까? 결국 이 지로 청구하게 됩니다. 지로 청구했는데 지로를 2년 동안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 건물 철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임차인은 뭐 소액 임차인,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시는 거예요. 원장님, 부동산에서는 이 권리관계, 갑구 을구 내용 봤을 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유권 보존돼 있고 그리고 지분 돼 있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을구에 제한 등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까? 부동산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소액 임차인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소액임차인 학에서 어떻게 경매가 진행이 돼야지만 소액임차인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 경매 들어가겠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어떻게 해요? 예, 치료 청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 건물 소유자가 치료를 안 주게 되면 결국 2년 연체가 되면 건물 철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철거할 때 임차인과 전세권자는 권리가 과연 있을 것이냐. 이 지상권대에 있는 건물에 임차권하고 이 전세권자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건물 철거, 왜 2년 동안 치료 안 주게 되면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당할 때 이분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즉 대항력이 있느냐. 보증금 받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점유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시는 분들 법정이상권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법정이상권의 소멸로 건물을 철거 실행할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다 해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 시 건물의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19다. 2010다 43801 판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결국 임차권자나 전세권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장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만 경매된다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입찰할 것이냐? 예, 저는 입찰하지 않습니다. 항상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다 유리해요. 건물은 이렇게 철거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안 된다. 왜? 아무도 낙찰 안 받아. 그러니까 배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액임차인도 누군가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소액임차인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세를 하지 않고 보증금 한 3개월치에서 5개월치 100만 원이면 500만 원 보증금에 월 100, 뭐 한 40만 원 한다 그러면 4, 5, 20, 200만 원에 월 40만 원.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경매 진행되면 기본 1년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결국 마음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살다가 나중에 경매 돼가지고 오면 이사비 좀 주세요 하고 뭐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동안에 몇 개월은 내가 거주했다가 다시 살다가 보증금 다 청산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만 가능하고 전세금 4천만 원 끄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분 같은 경우도 계속 우겨가지고 왜 다른 사람은 괜찮다는데 왜 원장님만 부득불 안 된다 하냐 자꾸 그러셔가지고 마지막에 대답했던 것이 그거예요. 사장님, 이사님, 저 같으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사님, 알아서 하이소.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전 과정에 계신 분이라 가지고 어디서 자료 다 서류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다시 세세하게 다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상담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냥 무료로 다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의 지적 계산권 아니겠습니까? 저도 실패를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료 상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 강의 끝까지 들으시고 다른 강의들도 많이 찾아보셔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투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